삼9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8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3년 11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주걸 신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우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진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목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덕,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해주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에 일간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신금,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완철금, 강철과 같았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다, 도자기와 같다, 여러분 반지, 귀걸이 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원철과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감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했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반지, 귀걸이와 같기 때문에 다시 불을 들이댄다라고 하면 신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화를 많이 보는 것은 신금은 좋아하지 않고요. 오로지 임수를 얻어서 도세주옥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반지, 귀걸이를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신금은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보다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금은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금 일간 또 약한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토가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령 자체가 지금 축월이죠. 축월은 해자축, 북방,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이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진술중미의 4개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다, 인성인 토가 많은 때 태어났다. 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월령에만 이렇게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축은 금을 생해지는 역할을 하고 또 신금은 축에 뭘 할 수도 있습니까? 통근도 할 수가 있다. 이걸 갖다 포태법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축은 금의 묘지가 되는 것이니 신금, 경금이 땅속에 묻혀버린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월은 토의 생을 받고 신금이 또 월령이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다. 이건 장점이지 단점이 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축월은 엄동설한이고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반드시 해동을 해야 된다. 축토가 금을 생하지만은 화가 없어서 땅이 얼게 되면 금을 생할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도 잠깐 낮에 햇볕이 들면 땅이 녹습니다. 녹으면 진흙같이 되는데 그 진흙에 여러분들 잘못해서 반지를 똑 떨어뜨렸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갔죠. 반지를 찾다가 낮에는 못 찾고 밤 해질녘에 딱 갔는데 그 진흙성에 반지가 박혀가지고 얼어붙어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추가신금은 바로 그러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해동을 해야 됩니다. 해동을 해야지 땅에 있는 금을 꺼내서 진흙을 닦아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추가의 신금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역시나 금을 따뜻하게 하고 땅을 녹여야지만 또 그 땅이 금을 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단 축토에 묻어 있는 신금에 티끌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병화를 얻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임수를 다시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반지가 떨어졌는데 해질녘이라서 땅이 얼었습니다. 진흙에 반지가 박혀 있는 상태죠. 해동을 해야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땅이 녹게 되면 그 반지를 꺼내죠. 그 반지를 꺼내서 그냥 바로 손가락에 끼지 않습니다. 그 반지를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월에 신금이 뿌리를 얻었지만 실제로 뭐 유금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임수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는 신금 정도 하나 얻는 것도 제가 나쁘진 않는데 축월의 신금이 가장 봐서는 안 될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무토 보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축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월령 자체에서도 신금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 토가 나를 갖다가 더럽히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항상의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금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일간들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금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죠. 근데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금에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다 매금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땅속에 금이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금으로서는 거의 뭐 용도 쓰임 가치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급서는 분은 뭡니까? 감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줘야지만 신금이 뭐다? 토다 매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로서 도세 좋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완전 스텝 꼬인 것과 같습니다. 이 무토 하나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이 있죠. 곡성 무엇이 중요한디, 완전히 무엇이 중요한디를 우리가 지금 까먹어 버리는 그런 현상.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이죠.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신금은 이 정인을 보면은 아주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듭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토천간에 없으면 간목도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제 병화를 용신으로 쓸 때 병화를 생조해주는 용도로서 간목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토를 제하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임수로 신금을 도세주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비상사태 돌이 반드시 간목으로서 보다 그 무토를 제거해야 된다. 기토는 어떻습니까? 기토는 신금을 매금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는 습토에다가 신금을 생해 줄 수는 있죠. 물론 축월에 월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굳이 기토가 투출해가지고 신금을 생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무토는 아니기 때문에 오금은 가능하더라도 매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주가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아니라 음토가 되죠. 지지로 진술축미토가 있는데 진토와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지금 축토와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데,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이 토생금하죠. 월지에 있는 축토가 신금 일간을 생하게 됩니다. 나를 생한다, 생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월지에 생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 자체가 월지에도 뭐도 할 수 있다, 통근, 뿌리도 내릴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금이 축에 여기가 포태법으로 묘지가 되는 것이니, 일간 신금, 일간 경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묘지 속에 들어가니까 신약이다, 이렇게 보는데, 해자월에 태어나는 것보다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월령 자체를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인과 편인.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것이 인성 중에 하나인데, 정인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인이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이 되죠. 양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편인이라고 합니다. 양대양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간목이 양인데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도 양대양 해서 이것도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인격이 아니라 편인격이 됩니다. 편인격. 그리고 축월은 토도 왕하지, 편인도 왕하지만 일간 자체도 월령의 뿌리를 얻고 월령의 생을 받기 때문에 일간 신금도 약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모왕자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인 인성도 왕하고 자식인 나도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 축월 말씀드렸죠. 토가 왕한 계절인데다가 토가 왕한 토왕절인데다가 계절로는 겨울이 되니까 한기가 극심하죠. 땅도 얼고 금도 얼죠. 땅은 얼게 되면 금을 생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죠.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무토가 투출하게는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월에 신금이 되는데 무토가 투출했다 그러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해야 되고요.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 간목도 천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면은 뭐 토다 매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저 기토는 신금을 5금 약간 더럽힐 수 있죠. 이것도 뭐 간목으로서 제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일간 신금을 5금하는 것이 경미하다 싶으면 그냥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도 필요한데, 어차피 축월 일간 자체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무토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조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땅이 녹고 금도 따뜻해져야지만 토생금해서 신금이 생기를 얻을 수 있고, 또 조후가 되어야지만 축월의 한기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겠다. 연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면은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보험 드는 차원에서 간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간목을 얻게 되면 토를 통제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를 갖다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은 병화를 먼저 쓰고 나중에 임수를 쓰는데, 나머지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사오 등이 있다라고 하면 조후하는 병화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인사오 등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조후를 충분히 해 줘야지만 물도
가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고 금도 따뜻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축월의 신금 배합법이 되겠는데, 자 먼저 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자, 축이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뭐가 있느냐? 개수, 신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토가 있죠. 이거 초기인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편인격이 아니라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격이 뭘로 바뀌냐? 식신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만약에라도 여기 생시가 기축시가 될 수도 있겠죠. 기축시가 되거나 또는 기해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생시. 이렇게 되면 초기도 투출하게 되고 본기도 투출하게 되죠. 이때는 초기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편인격이 돼서 이 편인이 수를 갖다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생시는 나중에 볼 것이니까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식신격에 동절의 개수가 투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기가 더욱더 극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드시 화를 봐서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연지 묘목 편제를 받고요. 월간에도 묘에 불든 편제가 투출되어 있죠. 화를 본다라고 하면 목에 화를 생하는 그러한 순환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승목인 을목은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지 미토를 봤습니다. 이것도 편인인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축미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축중에 있는 개수, 축중에 있는 신금이 충미충이 되게 되면 개수가 매몰이 되고 신금은 매금이 된다라고 해서 이 개수의 뿌리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축중의 신금이 매금이 되고 개수가 매몰이 되면 신금이 통근을 했던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단점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간 신금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죠. 이거 충미충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축월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충미충이 되다 보니 토가 더 왕해지죠. 자, 충은 이런 충이죠. 인신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유충 있죠. 이거는 금목충이라고 해요. 묘유충. 이거는 금목충이라고 해서 목과 금이 충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해충이 있죠. 사해충이 있고, 그 다음에 자오충이죠. 이거는 수화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이 있고요. 축미충이 있죠. 이거는 토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충은 다른 말로 궁충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인신충이 되든 묘유충이 돼서 금목충이 되든 사해충이나 자오충이 돼서 수화충이 되든 어느 하나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인신충 되면은 인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상처를 받고요. 묘유충이 되면 묘목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금도 상처를 받습니다. 사해충, 자오충 마찬가지지만 토충인 봉충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오히려 왕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 진술충 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이 땅속에 묻히는 것이고, 정화는 인출된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정화 인출돼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충미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미충이 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 매물되게 되고요. 미중에 있는 을목도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토만 남죠. 토가 다시 왕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해지는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십중팔구 뭐가 된다? 그렇죠. 토다매금이 되겠습니다. 토다매금이라고요. 토다금매라고도 표현하죠. 이 을목 가지고 이 왕토를 갖다 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 마찬가지로 토가 지지로 축미축 이렇게 해가지고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음토니까 심각하게 신금을 갖다가 매금까지는 아니고 오금시킨다라고 봤을 때 을목 가지고 이 토는 살짝 제거할 수 있지만 역시나 지지로 이렇게 토국이 형성됐을 때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이 토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땡땡땡땡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무술시도 마찬가지죠. 축술 및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축 및 충으로 보는 게 더 맞겠고요. 축술 및 사명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축술 및 사명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 쉽게 말하면 이건 토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무토 다시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거의 뭐 10중 8구는 이거 토다 매금이고요. 을목은 부러집니다. 토다 목절이 되게 됐겠죠. 계속 파극되죠. 완벽하게 이상하게 왕토에서 모든 것이 땅속에 묻혀버리는 아주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축 및 충돼서 개수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습하죠. 인중병화로 조운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조후가 부족한 사주가 된다. 그러면 경인신묘시였을 때는 그러면 목화운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되게 되면 역시나 축 및 충이 되게 되면은 이 축 중에 있는 신금 개수는 불용 쓸 수가 없다라고 보고, 진토가 있으면 진중 개수에 임수 개수가 이렇게 뿌리를 떴죠. 핵심적인 것은 임수와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이 관건인데, 역시나 화가 없게 되면 축월에 화가 없게 되면 물도 얼고 땅도 얼고 금도 얼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겠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중병화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지, 개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개수 두 개, 임수도 아닌 개수만 두 개 있게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고, 갑오시도 마찬가지로 오화를 받습니다.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요거는 토를 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도 묘에 통근하죠. 간목도 묘에 통근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을 이렇게 생존은 해줄 수 있지만, 역시나 이건 뭐가 문제냐, 일간 신금이 토가 두 개 있으니까 왕할 것 같지만, 이건 일간 신금이 왕한 게 아니고요. 일간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이고, 괜찮은 생시, 오늘 중에서 괜찮은 생시는 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병화로는 물론 이제 병신 합이 돼서 수록하진 않지만 탐합하는 그런 단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병화를 쓸 수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쓰고요. 그 다음에 신중임수 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간신금이 신의 뿌리를 둘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이 12생시 중에서 가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병신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